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네, 뭐 세기의 이혼 판결이다 해서 지금 한간에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뭐 액수나 재산분할 액수나 위자료 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크다. 뭐이 정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런 걸 나눠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측면을 이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사실 액수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조단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핵심은 이제 1심하고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SK 회사죠.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은 최태원 회장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2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6대 4였는데 6.5 대 3.5로 오히려 최 회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분할 대상 재산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죠, 회사. 뭐 지금 주식이 이제 분할 대상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거든요. 회사 자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주식과 이제 채권의 차이도 뭐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긴 좀 뭐한데, 어쨌든 주식은 그냥 회사 그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SK 주식회사 SK가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혼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이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다 합쳐요. 그게 어떤 채무든 뭐든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부 각자 재산이 한 10억 있고, 부채가 그냥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채가 각각 5억씩 있다 하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일단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예를 들어 10억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거를 분할 비율이 5대 5다. 그럼 5억 대 5억으로 나누는 거예요. 결국 재산 분할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근데 이렇게 공동재산을 할 때, 공동재산이라는 거를 산출할 때,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각자 원래부터 각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버립니다. 예를 들면, 혼인 중에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뭐 혼인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이것까지 분할 재산 대상에 포함하면 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1심에서는 지금 이제 SK 회사 자체를 그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최태원 회장의 일종의 그냥 특유의 재산으로 본 거죠,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2심에서 이 회사를 포함시켜 달라. 그러니까 노소영 그 관장 측에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과연 핵심이 됐던 건데, 항소심에서는 그 노소영 관장의 편을 이제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SK 회사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 자체가 그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고, 이게 2천억에서 한 4조가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조를 기준으로 해서 6.5 대 3.5 이 비율이 정해지니까 바로 각자 얼마씩 갖고 오게 되는지, 이게 이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처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굉장히, 저 주변 굉장히 흔하고,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제 처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장인어른이 종잣돈을 마련해줘서 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키우는 케이스는 어느 집안에나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흔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당연히 분할재산 재산이 돼요. 이게 전혀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이걸 증명을 하냐. 예를 들어 우리 신혼 때 장인어른이 이제 사위 계좌로 10억 정도를 입금해줘서 사업자 돈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증이 되니까 이걸로 해서 지금 회사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됐다.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회사를 이루는데 장인어른이 준 10억이라는 종잣돈이 확실하게 들어간 게 입증이 되니까, 그럼 이 회사 100억짜리 회사는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주주라 해도 이렇게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은 했어요. 근데 1심은 그렇게 판단했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SK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거고. 근데 2심은 몇 가지 이제 지금 언론의 판결문 전체를 제가 본 건 판결문에 포함된 증거까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2심에서 받아들여졌던 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셨던 이제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던 메모가 있어요. 그 SK 쪽에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갔다는 어떤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가 있어요. 그게 구체적 액수가 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가서 SK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인한테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 뭐 10억을 받은 부분 이런 부분처럼 이제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실제 노태우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SK가 성장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2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도 분할 대상이 된 요 내용인 거고, 결론이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쟁점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볼 거냐죠. 지금 제가 볼 때 증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 증거가 과연 SK가 이제 노태우 60의 어떤 후광을 입어서 성장한, 그러니까 장인, 예를 들어 처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일반적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인어른한테 한 몇 억 정도를 계좌이체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불과 시간이 좀 많이 지나더라도 보통의 이혼 소송에서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측에서 이제 저 부인 측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남편 명의의 회사도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들어오지만, 지금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거는 SK가 뭔가 후광을 얻고 그리고 장인의 덕을 얻어서 어떤 장인의 덕을 봐서 큰 회사일 거다. 약간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추측은 하지만 그 증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대법원에서도 좀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 재산분할 판결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회사를 분할대상자에게 넣을 거냐 말 거냐. 근데 2심에서는 증거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회사가 이제 분할 대상 부부의 공동 재산에 들어가게 된 부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위자료인데요. 위자료 같은 부분이 사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변호사들 사이에서 좀 쇼킹하고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이 쟁점이 된 이 사안, 그러니까 문제가 된 불법행위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혼인 관계 중에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 이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데, 보통 이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 실무에서는 최대 금액이 한 4천 정도,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공동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통의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상간녀라고 할게요. 예, 그 상간녀 둘이 합쳐서 책임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실무상 이제 맥시멈이라고 봐요. 일반 변호사들도 합쳐서 이제 상간녀와 상간남이 합쳐서 4천만 원 정도 위자료가 나오면 우리 의뢰인한테도 이거는 전부 승소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번 실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1심 위자료도 사실 실무상으로 물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거 잘못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법조 실무상에는 1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2심에서 위자료가 무려 2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소위 불륜이라고 하죠.
이런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된 거는 분명하고 그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일반 실물을 넘어서 20억이라는 액수가 나온 거는 법리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미국처럼 약간 징벌적인 손해배상, 이게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하는데 이 퓨니티브 데미지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계속 되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액수를 4천만 원 이상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실무가 그랬던 왔던 건데 이 부분이 좀 적지 않냐 이해가 계속 돼 왔는데 이번 이제 위자료 액수를 보고 우리 법조 실무에서는 우리도 이제 이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에서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어떤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바람 폈을 때 위자료 똑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여기서도 바람 피고 저기도 바람 피고 그럼 난 2, 3천만 두고 그냥 이혼하고 끝날래.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혼인관계의 어떤 이런 엄중함? 뭐 노성현 관장도 얼핏 이제 두두루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떤 혼인 생활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돈이 많은 분들은 되게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2, 3천이 큰 거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 2, 3천이라는 게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나는 그냥 바람 피고 2, 3천 주고 그냥 끝내지. 또 바람 피고 끝내지. 이런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이 소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 혼인 관계를 파탄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다. 이거에 대한 어떤 징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미국처럼.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리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일하게 조금 특이하거나 쟁점이 될 만한 법리라고 한다면 처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은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그 돈이 건너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정황적 증거만으로도 재산의 형성 과정을 인정했다.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법조나 어떤 법조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 어떤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 그냥 나는 얼마 정도 주고 그냥 말래 이런 식으로 좀 혼인관계를 좀 우습게 하는 성향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좀 엄중하게 보고 어떤 혼인생활의 가치나 어떤 부부생활의 어떤 정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추세가 아닌가 좀 법조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입니다.